근데 영어도 ABC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 알지. 내가 무차 말하지만 나는 원래 화투를 내신 때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안 들어가요. 그렇게 만들으라고 무차 말했건만 시험 직전까지 저 그래도 쌤 2점 받겠어요. 화투를 하고 있다니. 오랜만에 시험 직전까지 화투를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도 안 했어요. 오. 작년에 근데 그 학교들은 그게 있었어. 그 중간고사가 있어서 중간고사 때 다 맞고 다 끊어라! 해서 다 끊고 요즘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A를 다 맞추긴 했지. 기말 때 진짜 던져가지고. 네, 이거 다 붙여줬어요. 다 맞지? 아 그거요? 네. 구해볼게. 아마 있을 거야. 그 자료 제공자한테 구해볼게. 자,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 근데 이 뒤에 있는 문제를 오늘 다 풀어야 되거든? 오늘 풀 수 있을까? 아니요, 안될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개념 위주로 나오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외워야 될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 세 가지. 보일의 법칙, 샤른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뭐 세 가지. 자,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기체 법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 부피에 관련된 법칙이에요. 기체 부피에 연관된 게 세 가지. 첫 번째, 압력. 두 번째, 온도, 절대 온도. 세 번째, 몰수. 이렇게. 그래서 세 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설명할 때는 보일의 법칙이다. 야, 그럼 압력이랑의 관계를 설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두 개는 일정하게 고정을 시켜놓고 가야 돼요. 일정한 온도, 일정량의 기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보통은 내신에서는 예 같은 게 나오죠. 보일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 예 하나만 여러분들 적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해요? 내용표 누구다? 뭐 여기다? 자, 예. 보일의 법칙이 예. 일상생활에서 보일의 법칙이 적용된 예. 그 공기방울이 올라가는 그쵸. 이거 도너츠 여러분 이걸 하는 거 알죠? 하여튼 하는 거 알죠? 그거 맞아. 아니, 이런 거요. 그거 맞아. 그거 말하거든요? 그거를 물속에서 하면 이게 공기방울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이 점점 커져요. 맞죠? 공기방울 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올수록 커짐. 그 다음에 헬륨 풍선 있죠? 헬륨 풍선이 날아가다 터짐 이런 거 있죠? 터짐. 자, 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랑 절대 온도가 비례한다. 예. 얘 같은 거 학교에서 안 했으면? 탁구공, 그쵸? 찌그러진 탁구공. 찌그러진 탁구공. 주입식이요, 그치? 찌그러진 탁구공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긴 한데, 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진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이죠? 계절별로, 계절에 따라 타이어의 공기 조절을 해야 된다. 여름에는요 온도가 올라가서 빵빵해지니까 공기를 좀 빼야 되고요. 겨울에는 추워지니까 이게 쪼그라들어서 공기를 좀 더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걸 하진 않죠. 그죠? 뭐가 들어올지 봅니다. 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저번에 가다가 갑자기 이상 그게 떠가지고 세워서 불렀거든. 그랬더니 터지기 직전이래. 그래서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대. 약간 바람이 새고 있대. 이미 터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 8만 킬로 정도를 탔거든 그 차가.
엄청 바꿔야 되는데요. 한 6만 키울 때 바꿔야 된다는 거야. 헐. 그래서 아 그럼 일단은 바람 좀 넣어달라고 그 정비소 가게 말하지 않았어? 푸 하다가 뿜 젖었는데요. 아보가드로 법칙. 버졌는데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이번에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할 때 몰수랑 비례한다는 거고요. 얘네들을 합쳐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만드는 거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죠. PV는 nRT 나오고 각각의 요소들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R이 뭐예요? R은 기체 상수야. 얼마야? 0.082 단위를 물어봅니다. 단위가 뭐야? ATM 리터 per 몰 K 이거죠.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P는 압력, 여기는 기압, 부피, 리터, 몰수, 몰, T, 켈빈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 0.08이라고 하는 거 유도 과정 이런 거 알아야 돼. 내신할 때는 그죠? 학교에서 해주지 않았냐? 아니? 안 해. 이게 왜 0.08인지 왜 그래? 진짜. 그냥 뭐 안 해줬어. 무조건 조용했어. 무슨 만든 거 아니야? 아니 저희 쌤이 안 해줘서 그랬어요. 이상하다. 여러분 용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부피 1몰 부피가 얼마야? 22.4 리터. 근데 영도씨는 몇 켈빈이야? 273 켈빈이죠.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 0.08이 나오는 거예요. 알죠? 그건 있었던 것 같고. 그거 말해줬을 거야. 그럴 리 없어. 옛날에 까먹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얘가 이름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잖아. 이상기체. 여기서 이상이 이게 아이디얼 아닙니까? 이상적이다 할 때 그거. 그렇죠?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건 실제로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 기체는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이상기체에만 이 방정식을 쓸 수 있는데 이상기체가 뭔데? 이상기체란 무엇일까?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시키는 기체예요. 기체 분자 운동론. 너네가 대학교 가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배우겠네. 그렇죠? 재밌겠죠?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또 있어요. 자, 그럼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해야 이상기체야. 그럼 기체 분자 운동론이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 여기 5가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다 외웁니다. 근데 저거 쌤이 언급을 안 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지. 잠깐 졸았을 때 언급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저 학습지 자체 저게 없어요. 공식만 있고. 잠깐 졸았을 때 이거 하지 않았을까? 잘 보면 그 다음 쪽에 이거 있을걸? 한 2장 넘기면?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안 했으면 뭘 한 거지? 그냥 공식 유도만 하고 저거 안 했을걸요. 아니 안 했을걸? 다음 주에 학습지를 갖고. 아 보고 싶지 않아. 근데 저희 학습지가 진짜 계산이 없어요. 학습지 겁나 빈 거야. 그치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 저도 있어요. 아니 내용이 없어. 선생님. 내용은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내용은 좀 없어요. 좀 많아요. 기체 분자 운동을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돌, 용기 벽면과 충돌, 지들끼리만 충돌하겠죠. 에너지 손실이 없다. 에너지 보존이 됩니다. 에너지 보존. 요걸 좀 유식하게 완전 탄성 충돌 이런 거 배웠죠. 물리에서. 물리에서 완전 탄성 충돌 이런 거 하지. 아니 요즘에 최대한 뭘 배웠어요? 완전 탄성 충돌입니다. 자 다음 기체 분자의 크기는 기체 부피에 비해 매우 작음으로 무시한다. 그래서 요거는 기체 부피가 계속 작아져서 절대 0도
즉 0켈빈에서 부피가 0이 되어야 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어머나 너무 중요해. 입자들끼리 서로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힘이 없어. 그래서 뭘 안 해요? 상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 온도가 낮아져도 상태 변화하지 않는다. 온도가 낮아져도 상태 변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다.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 EK죠, EK. 온도에 비례한대요. 야, 근데 원래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더라?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가 절대 온도에 비례한대요. 온도에 비례하는 식은 요겁니다. 2분의 3 kT.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분자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V는 평균 속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계산하라고는 안 나오고 같은 온도에서 분자량이 4배야. 그러면 평균 속도는 몇 배니? 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 몇 배? 2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해돼요? 얘가 4배면 V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제곱해서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 외워! 알았어! 다음 부분압력 법칙. 부분압력 법칙까지 하고 우리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된다. 그렇죠? 풀어봅시다. 네. 잘하겠지 뭐. 그렇다고 아예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삐 나온 적도 많아요, 애들. 말 뒤지게 안 듣는 친구들이 삐 많이 나와요. 자, 부분압력 법칙. 부분압력 법칙은 뭐냐면 혼합기체. 얘는 혼합기체가 나와요. 혼합기체. 이것도 유도 과정을 알려줄게. 혼합기체에서 전체 압력은 각 성분의 부분압력의 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용기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야. A 기체, B 기체, C 기체, 여기 쭉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압력은 난 모르겠고 몰수를 한번 계산해보자. 전체 몰수는 각각의 몰수를 더한 거랑 같겠죠, 당연히. 야, 여기 아까 있었는데 몰수? 몰수가 아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몰수는 RT분의 PV로 적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적어주면 R, 기체 상수죠 이건, T, 온도, 분의 P, 이건 전체 압력, 그 다음에 V, V는 A, B, C 전체 부피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혼합기체, 기체가 섞여 있으면 얘네들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A의 부피, B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용기의 크기야. 부피는 용기의 크기. 용기의 크기이기 때문에 같은 용기에 들어있으면 모두 같습니다. 요걸 이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쳐 넣어보는 거지. PA, V, V가 다 똑같아. PB, V. 그러면 RT분의 V가 다 약분이 되고요. 각각의 압력이 합이 전체 압력과 같다. 이게 부분압력 법칙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압력을 이제 뭘로 봐도 되냐면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알죠? 부분압력 법칙할 때는. 그러면 자, A의 압력을 내가 따로 구하고 싶은데 A의 압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냐? A의 압력은 V분의 NART 이렇게 되잖아. 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 A의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에 비례한다고? 몰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A의 압력은 전체 압력 중에서 전체 몰수 중에 A가 차지하는 몰수를 곱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인정?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몰수 중에 그치 A의 몰수 몰 분율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XA 이렇게 쓰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곱한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빠르게 이 뒤에 18쪽으로 가서 17쪽으로 가서 1번부터 14번까지 지정값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요? 17쪽부터 14문제 푸는데 한 문제당 1분 안 줍니다. 10분 주겠습니다. 10분. 왜? 스파르타. 여기서 화투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해야 돼. 집에 가서 할 생각 하지 마. 안 할 거잖아. 알겠어.
벌써 다음? 네. 자, 다행히. 네. 풀었어. 아얘 노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수업 들었어. 학교 수업 들었지? 네. 공부산 잘 가는? 그래서 사탕. 투사탕? 사분생이? 오, 3분의 1코치 48이면 오늘 다시. 오, 잘했네. 우리에게 정신을 없다. 그럼 어디까지 풀어요? 14번 됐습니다.
조심하세요. 타임 오바. 자, 몇 번을 같이 풀어볼까요? 8번, 3번, 5번 5번, 7번, 9번, 8번, 그 뒤에 일단은 그러면 3번부터 갑니다. 가와 나는 일정한 온도에 있어요. 네온 1g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네. 보면은 기억은 뭐예요? 가는 뭐예요? 무슨 법칙? 보일의 법칙이죠? 야, 근데 둘 다 보일의 법칙이야. 일정한 온도, 네온 일정량,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보일은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P 곱하기 V가 뭐야? 이 넓이에요, 이 넓이. 이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P, X좌표, V, Y좌표의 굽이 같으니까. 이 넓이랑 요 넓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 넓이가 같다. 그러니까 A랑 B의 면적이 같죠? 똑같은 부분을 뺐으니까요. 다음,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얘는 X좌표가 P고요. Y좌표가 V분의 1이에요. V분의 1. 그렇죠? 그러면 Y좌표를 V분의 1로 하고 싶으면 근데 이거 해석을 안 해도 되겠는데? 해석을 안 해도 풀리는데요? 자,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네요. 자, V분의 1을 비교하면 이게 V분의 1이니까 A랑 B 중에서 B가 A보다 커요? 그럼 V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그렇죠? 역수니까. 디귿 2g으로 실험하면 가에서 A 부분의 면적은 2배가 된다. 맞습니까? 2g으로 실험했다는 건 네온의 양이 2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A의 면적이 2배가 됩니까? A 면적이 2배가 돼요? 이게 몇이야? 왜? A의 A 면적이 2배가 돼? 그럼 여기서는 뭐지? 이상한데요? 잠깐. 얘는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면 요게 2배가 됐잖아. 그러면 PV가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에서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2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면적이 2배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가 2배. 이거 틀렸는데? 다 숙제가 이상한가? 답을 잘못했네. 네, 틀렸어요. 이거 답이 틀렸다. 답은 니은만 해야 돼요. 답지가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짱이야. A 면적이 아니라 저 내가 빗금친 부분이 2배가 돼요.
배가 되는 A 면적 2배가 이게 모양이 되게 애매한데 여기 A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높이가 2배가 돼. 그 상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문제가 애매하잖아. 그림 4는 실린더의 일정한 양의 헬륨이 담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온도 변화를 시킨 모습을, 압력 변화를 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압력, 아까 말했듯이 온도, 몰수를 가지고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를 보면요. 압력은 똑같은데 부피가 3분의 2배가 됐어. 그러면 이 온도도 3분의 2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T1 대 T2를 하라고 하니까 몇 대면? 3대 2가 되는 거지. 대중. 자, 그럼 다는요. 다 같은 거 비교하려면 이거 3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 셋 중에 웬만하면 2개를 고정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가랑 가를 비교해야지. 이렇게. 왜? 온도가 같으니까. 온도가 같은데 부피가 3분의 2배가 됐어. 그럼 압력이 몇 배가 되는 거야? 압력 반비례니까 2분의 3배. 그래서 1.2 곱하기 2분의 3 하면 1.8 이렇게 되는 거죠. 1.8 기압 이렇게 됩니다. 다음 7번. 축구 재밌다. 재밌어. 화학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는 걸 화학원은 재미없었는데 하천 재밌네. 자, 그림과 같이 일정량의 헬륨이 들어있는 가에 수은을 더 넣었더니 나와 같이 되었다. 자, 기체의 압력, 제2자관에서 압력 어떻게 구하기로 했게? 제2자관. 얘네들 높이가 이렇게 다르면 이 아래쪽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둘 중에 높이가 낮은 거. 맞죠? 얘는 높이가 같으니까 뭐 그대로 그으면 되는 거고. 그때 높이가 같으면 요 안에서 기체가 밀어내는 압력 이거랑 바깥에서는 지금 뚫려 있죠? 뚫려 있으면 대기압이 있는 거야. 이거 가끔 막혀 있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잘 봐야 돼. 그럼 없어 대기압. 지금은 뚫려 있으니까 대기압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압은 76c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체의 압력이 76cm 수은 기준. 근데 어머나 수은을 더 넣었더니 부피가 몇 배가 됐지? 57분의 38, 3분의 2배가 되었대요. 그 말은 무슨 뜻? 압력이 몇 배? 2분의 3배. 2분의 3배면 몇이야? 114cm 수은 기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오른쪽 제2자관에서는 어떻게? 기체의 압력 요거랑 이 같은 높이에서의 압력이랑 같다고. 그러면 수은 기둥이 H만큼 누르고 있잖아. 대기압에 더해서 수은 기둥이 H cm만큼 누르고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대기압은 78이니까 빼주면 H는 38. 답은 2번. 압력 구하는 기준 알아두시기 바라요. 알았다요. 8번. 8번. 지금 하초하면 약간 머리 식히는 기분 아닌가? 미적분으로 지쳤던 나의 두뇌를 풀어주는. 약간 그 두피 마사지 이런 느낌. 그건 안 해주나? 원래 미용실 가면 두피 마사지 해주잖아.
아니 해주잖아. 그것만 받으러 가는 건 아니야. 자, 그림은 제2차원 실린더의 채운 후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추 한 개를 더 올렸을 때네요. 자, 그럼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요거 질소 2리터의 압력은 같은 높이에서 뭐라 그랬죠? 38cm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뚫렸죠? 뚫리면 대기압이 있습니다. 76이래요. 그러면 왼쪽에서 기체의 압력이 지금 어떻게 돼요? 1.5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서 측정한 건 이건데 이 위쪽이 실린더랑 열렸어요. 그러면 얘도 열려 있으니까 대기압으로 누르고 있겠죠? 대기압을 1기압이라고 할게. 그럼 38은 0.5기압이죠. 얘가 1.5기압이죠. 그러면 이 위쪽에서도 같이 1.5기압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기체는 모든 방향으로 같은 압력을 미치니까. 그러면 추 하나가 0.5기압이네. 그렇죠? 자, 근데 실린더의 같은 질량의 추를 한 개 더 올렸을 때래요. 몇 기압 추가? 0.5기압 추가. 그럼 몇 기압이 돼요? 2기압이 되죠. 자, 그럼 압력이 몇 배가 됩니까? 1.5에서 2기압이 됐으니까 3분의 4배. 그럼 부피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배가 되는 거지. 부피 4분의 3배니까 1.5리터. 맞아요. 자, 제2자관의 수은기둥의 높이차는 얼마가 돼요? 2기압이 돼야 되니까 76cm가 돼야죠. 1기압에다가 76cm 추가. 다음, 디귿. 단위 부피당 분자의 충돌 횟수는 추를 올리기 전에 1.5배가 된다. 아, 단위 부피당 분자의 충돌 횟수. 이게 압력이거든요. 압력은 1.5배가 되니? 아니, 3분의 4배가 된다. 답은 기억. 부피가 0.5. 질소기체 부피가 0.5. 원래 2였잖아. 4분의 3배 되니까. 원래 2죠. 아, 압력이 3분의 4배 되니까. 그러면 압력이 3분의 4배가 어? 압력이 왜 3분의 4배가 그럼 몇 배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질소 기체 자체가 눌러주는 힘은 네. 다시 그럼 전체 다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 첫 번째, 압력이 왜 3분의 4배가 되냐면 지금 질소 기체가 이렇게 있잖아. 질소 기체라고 하는 애들은 모든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운동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의 압력이 같아. 근데 내가 이 아래쪽에서 수은 기둥을 이용해서 압력을 측정했을 때가 1.5기압이었어. 이 수은 기둥. 근데 위쪽에는 실린더랑 연결되어 있는데 실린더는 1기압에다가 추 한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이게 얼마겠냐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1.5기압이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추 한 개 몇 기압이야? 0.5기압이지. 근데 추 한 개를 더 추가했죠. 그럼 여기가 추 두 개. 그럼 여기가 2.0기압이 되고 그러면 여기도 2.0기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3분의 4배가 돼요. 1.5에서 2. 기육. 저 기육은 왜 70? 니은? 그러면 니은 여기서 여기가 2.0기압이 됐죠? 그러면 대기압에다가 몇 기압 더해야 돼? 1기압 더해야죠. 이 1기압이 수은 기둥이잖아. 수은 기둥 76cm. 그러니까 기체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있다. 알았다. 9번이다. 그림은 실린더에 일정량의 기체를 넣고 추를 올려서 대충 일단은만 빡세게 공부한 다음에 일단은만 싹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죠.
뭐 이상한까지 공부를 해. 이거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실린더에 일정량의 기체를 넣고 추를 올려서 압력과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부피는 다가 나의 2배이다. 아하. 자, 압력이 증가했대요. 야, 이것도 1.5기압이네. 요거 추 하나에 얼마? 0.5기압. 자, 그럼 요 두 번째 나에서는 몇 기압이야? 그치, 대기압 1에다가 0.5 더하는 거죠? 2기압. 얘는 1.5기압. 압력 몇 배? 3분의 4배. 그럼 부피 몇 배? 4분의 3배가 되겠죠. 다음에 온도를 올렸더니 여기서 부피가 2배 됐대요. 근데 압력은 그대로인데 뭐가 2배 됐다는 뜻이야? 온도가 2배 됐다는 뜻이죠. 그럼 온도가 얼마야? 27이요. 이러면 틀리죠. 왜? 절대 온도로 써야 돼요. 얘가 300켈빈이니까 온도 2배는 600켈빈. 600켈빈이면 몇? 327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327도씨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온도는 절대 온도다. 섭씨 온도는 보통 물가대로 쓰는 거죠. 자, x는 3이다. 땡. y는 54이다. 땡. 다에다가 추를 한 개 더 올려놓으면 지금은 2기압인데요. 추를 하나 더 올려놓으면 2.5기압이 되니까 얘는 몇 배? 4분의 5배가 됩니다. 그럼 부피를 천천히 가지고 와볼게요. 가의 부피를 V라고 하면 나의 부피는 4분의 3V 2배니까 2분의 3V.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해야 돼? 5분의 4배 해야죠? 해서 5분의 6V. 그래서 맞아요. 됐어요? 조금 쉬었다가 이 뒤에 31조까지 풀 거니까 여러분들은 쉬는 동안 31조까지 푸는 걸 권장합니다. 한비례. PV가 일정한 거잖아. PV. 그러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겠죠. 안 똑같죠. 그냥 운도가 다르. 근데 그럼 PV가 T2가 더 크겠지. S2가 더 크죠.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똑같아요. A랑 B랑 같은 선 위에 있습니다. 기억이 주사보다 무슨 만나겠니? 아니, V분의 1이 이건 그냥 자료에서 A보다 B가 더 크잖아. V분의 1이 얘가 더 크다, B가. 여기 응? 안 돼. 4번 알았어요. 쉬었다가.
네.
쌤 이제 와서 사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사탐 너무 힘든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더 아예 답이 없지. 끝. 진짜로요? 진짜 지금 어디로 갈 거야? 그거 사탐을 했는데. 쌤 근데 그 수시 최저 맞출 때도 표점을 얘기했어요. 등급. 들어갈 때도. 등급. 그래요. 등급이 원래 표점으로 나온 거야. 아 그래요? 표점 기준으로 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가상으로 맞추는 영어로 맞추는 상관이 없어요. 아 최저? 그치. 특별 조건이 없으면 학교마다 다르니까. 근데 뭐 4, 5 이러면 뭐 다 맞춰야지. 아, 우리들이 그때 지원을 4, 5, 뭐지? 4, 5 그래도 있어. 이렇게 내가 찾아봐 있어. 미친 애 아니에요? 4번 의대 의대 나와본 사람 의대 4, 5, 3합 4 이러고 있어요. 3합 4 영어 제외했어. 아, 영어 제외. 와, 너무 근데 이건 용모 영어가 그걸로 최저 맞췄다고 좋아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 알지? 100점이 10%라며. 원래 없었는데. 10%라고요? 100점이 10%라고 100점. 원래 1등급이 4% 기준이잖아. 아 진짜 1등급은 40%래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아 메가스터디 기준 근데 이게 역대급이야. 봐줘? 나 지금 깜짝 놀랐는데. 다시 봐줄게. 근데 진짜 쉽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고. 그렇대요, 데뷔. 100점 10%, 1등급 41%, 2등급 67%, 3등급 85%. 4등급은요? 내가 4등급이다 95%예요. 네? 미치. 95%. 위에서부터 95%. 그러니까 다신 이런 시험은 없어. 뒤지기 쉽게 나오고.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오고. 용어가. 와. 보통 1등급이 10%가 나와도 너무 쉽게 됐다고 논란이 되거든. 옛날에 그 수능에서 영어가 1등급이 11%인가 12%가 나왔던 적 거의 있어. 작년 아니에요? 작년 아니고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 재작년도 작년도 말고. 12였어요. 작년에 1% 작년 1% 몰라. 작년 아니야. 3년 전이었어. 네. 그때 애들 최저 다 맞췄어. 영어. 그냥 다 맞췄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 지금 육모에서 내가 취저를 못 맞췄어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사탐런 하면 괜찮아. 근데 자기가 지원한 학교를 잘 보고 왔어. 이번 다음 달 한 달 지나면 이제 등급 나오잖아. 너네가 지원한 학교 대충 나올걸? 각 나와요. 그 학교에서 이사탐을 받아주는지 아니면 꼭 가탐에서 취저를 맞추라고 하는지 그거 그 전형 보면 다 나와 있어. 입시 전형 다 읽어야 돼. 그거 아무도 안 읽어줘요. 나도 안 읽어줘. 너무 많아. 토할 것 같아. 학교별로 다 달라. 그러니까 너네가 챙겨야 돼. 알았지? 시험은 다들 바탕에서 맞춰야 근데 뭐 좋은 학교라고 가탐이다, 나쁜 학교라고 사탐이다 그렇진 않아. 엄청 좋은 학교가 사탐으로 맞춰주잖아. 좋은 학교 엄청 좋은 학교 사탐 괜찮대. 군대에서 답이 없어. 아 사탐으로 군대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자 후배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자, 어디 사탐 딸이라고 지금 아이, 그랬어. 군대라고 그랬어. 그림은 일기하면서 같은 질량의 물질 AC의 온도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오, 그렇구만. 그러면 ABC 3개나 있으니까 헷갈려. 밑에 이 초록색만 보자. B 0도씨일 때 1리터야. X도씨일 때 2리터야. 온도가 몇 배? 온도가 2배가 되어야죠. 그래야 부피가 2배가 될 테니까. 0 곱하기 2는 0이잖아요. 아니야. 얘는 절대온도라면 273켈빈. 얘 절대온도라면 400 뻥이고 546켈빈. 즉 얘는 273도씨가 되는 거니까 기억이 맞아요. 됐습니까?
다음 니은 0도씨에서 기체의 양은 A가 B의 2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띠디디 좀 이상한 데 있죠? 여기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니 우리가 샤르의 법칙이라고 배운 거는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부피면 이렇게 돼요. 섭씨 온도. 근데 만약에 이게 절대 온도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직선으로 가야 돼. 일정한 부피만큼 증가하고 줄어들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뭔 뜻이야 지금? 부피가 감소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 이걸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액체와 기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온도, 끓는 점. 근데 어머나 끓는 점이 A와 B가 끓는 점이 같아. 우연히 A랑 B가 끓는 점이 같을까?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맞죠? 같은 물질입니다. 근데 C는 끓는 점이 더 높아. 다른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니은 0도씨에서 기체의 양. 얘는 같은 물질이야. 같은 물질이면 뭐가 같아? 분자량이 같아요. 근데 A가 왜 2배지? 이상한데? 또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왜 이러지? 그러면 같은 물질 아니네 이거. 큰일 났다. 같은 물질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그게 달라. 끓는 점이 거의 똑같고 0도씨에서 그게 달라. 부피가 달라요. 그러면 자, PV는 NRT에다가 쳐 넣으면 압력은 똑같아. 똑같으면 B끔. 부피가 2배야. R 똑같아. 온도도 똑같죠? 이 점에서는 그래서 몰수가 2배예요. 자, 기체의 양은 A가 B의 2배.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분자량은 B가 A의 2배가 되는 거죠. 이건 꺼지고. 됐지롱? 다음 29쪽부터 31쪽까지 풀었습니까? 좀 12문제밖에 안 되니까 좀 빨리 푸세요. 빨리. 나 시간 없어. 빨리. 29, 30, 31. 빨리 좀 해. 민기적 내지 말고 빨리 하란 말이야. 어디 고3이 휴식을 취해?
질문. 시간이 없어 시간이. 1.5배속으로 가야 돼. 4번 4번. 2번 2번. 그리고 경매하는 거 같은데. 6번 6번이 6번. 잘 듣고 잘 따라하시고. 1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기체 AC의 절대 온도에 따른 압력 곱하기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아하. 그렇다면 나는 PV는 NRT가 떠오르는구만. 그럼 압력 곱하기 부피라는 건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NRT 말하는 거예요, NRT. 보기에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일단 넣어봅시다. 1번, A와 B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같다. 평균 운동 에너지? 어디서 나왔더라? 기체 분자 운동으로 나온 거죠?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랑 비례한다? 온도. 온도는 같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A랑 B의 온도는 같죠? 맞아요. 2번, 기체의 양은 C가 B보다 크다. 자, B랑 C를 비교하는 건데 PV는 NRT니까 자, B 한번 넣어볼게요. B는 PV가 B야. 그리고 N, B, R 온도는 A야. 이렇게 되죠. 다음 C는요. PV는 3B야. NC, R, A 이렇게 되죠. 어머나, 야 이거 우리 지구과학에 이런 거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똑같으면 양쪽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틀렸죠 이거. 그러면 호로록 짭짭해서 NB랑 NC랑 같죠. 그래서 땡 같아요. 같죠. 다 약분되잖아. 3A, B. 그럼 NB는 NC 이렇게 되지. 답 찾았으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더 볼까? 3번. 분자량은 B가 A의 2배이다. PV는 NRT에서 B. B는 PV. B. NB. R. T가 A죠. 그 다음에 A는 PV가 2B. NA. RA. 똑같이 나눠주면 왼쪽은 2분의 1, 오른쪽은 NA분의 NB. 아, 그러니까 A의 몰수가 B의 몰수의 2배야. 근데 문제에서 질량이 같다 그랬거든. 몰수가 2배면 분자량 몇 배? 2분의 1배죠. 그래서 B가 A의 2배이다. 맞죠?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됐죠? 또 다른 보기가 궁금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넘어갑니다. 2번. 우리는 답만 구하면 돼. 우리는 A만 맞으면 돼. B 맞으면 인생이 나락으로 가버려. 맞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해야 돼. B 맞으면 안 돼. B 맞으면 수시에서 몇 등급으로 치는지 알지? 몰라요? 2등급 오, 모르는구나. 근데 연세대 2등급을 치고 그치, 그 학교마다 달라.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1, 2, 3 이런 데도 있어. 연세대여서 이렇게. 갈 거임? 명지도 1, 2, 3. 어? 명지도 1, 2, 3. 이게 1, 4, 7도 있어요. 1, 5, 9까지 갔어. 경희대인가 이거 갔어요. 이 경희대인가 크게 안 돼요? 어떻게? 경희대인가 가천대인가 그래. 가천대도 있을까? 그러니까. 같이 몰라요. 그러니까 방심할 수 없어. 우리는 1을 따야 돼. 자, 2번. 그림 가는 T
T1켈빈 X기압에서 실린더 속에 일정량의 헬륨이 들어있는 상태를 온도, 압력을 증가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요거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근데 X와 Y는 압력이거든? 그러면 TV는 nRT가 떠오르는데요? 맞죠? 그럼 여기서 압력분의 온도니까 P분의 T로 정리를 하면 nR분의 V예요. V. nR분의 V.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 몰수는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기체가 추가가 된 게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 뭘 비교하면 돼요? 부피를 비교하면 돼. 근데 부피가 어떻대? 같대요. 그러니까 같다가 되는 거예요. 부피를 비교하니까. 됐죠? 다음 4번. 그림은 동일한 실린더에 니온이 각각 다른 조건으로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조건을 그럼 P, T, V, N 요거 4개 보면 되겠네. 봤더니 어머나 부피가 4배예요. 4배. 어머나 온도는 똑같아. 압력도 똑같아. 그럼 왜 부피가 4배겠어? 뻥이야. 왜 4배야? 뭐야 이거? 뭐지? 그래, 나 어떻게? 부피가 2배예요? 왜 부피가 2배일까? 뭐 때문에 2배겠어? 몰수가 2배니까요. 몰수가 2배이기 때문에 X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나에서 다로 갈 때 보면요. 압력이 바뀌었네. 나는 몇 기압이에요? 그쵸? 추 한 개가 1기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2기압이 되고요. 다는 3기압이 됐네요. 자, 그럼 압력이 몇 배? 2분의 3배. 근데 부피가 그대로여야 돼. 그러면 얘는 온도가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분의 2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T1의 3분의 2가 T2 이렇게 됩니다. 기억! 네온의 양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맞죠? 2번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아니죠? 3분의 2배죠? 디귿 네온의 분자간 평균거리. 가와 가에서 같대요. 분자간 평균거리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될까요? 밀도 구해야 밀도. 근데 정확하게는 밀도의 개념으로 구하면 되는데 부피분의 몰수 구하면 돼요. 부피분의 몰수. 그렇죠? 같은 분자들의 개수가 얼마나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데 부피분의 n이 어디 있어요? PV는 nRT에서 나눠주면 V분의 n은 P분의 RT. P분의 RT를 구하면 되네. 가와 다에서 P분의 RT를 구하면 돼요. P분의 RT. 야, 근데 P분의 RT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구하면 되겠는데요? 부피 2배, 몰수 2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구하면 되네.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 공학하고 싶어요. 화학과 화학과 좋아요. 신소재인데. 수찬, 딱 봐도 취업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취직 딱 해. 이제 회사 가서 이거 아닌데 뭐지? 회사. 그리고 나서 유튜버로 성공. 자, 6번 유튜브 할까? 6번 그림은 3개의 실린더에 헬륨을 각각 넣고 같은 부피가 되도록 피스톤을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야, 부피가 같네. 알았어. 부피가 같아. 고정시켰어요. 그럼 가와 나를 비교해볼까요? 압력은 같아. 온도가 몇 배야? 얘가 절대 온도로 치면 273켈빈. 얘는 546켈빈이니까 2배야.
온도가 2배인데 압력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아요. 몰수는 몇 배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죠. 몰수 2분의 1배. 그래서 나는 2분의 1몰. 그럼 나와 다를 비교해 볼까요? 나와 다는요. 압력 2배, 몰수 4배. 야, 이거는 좀 복잡하다잉. 그 온도 몇 배? 후두둑 후두둑 온도 몇 배? 후두둑 후두둑 온도 몇 배? 8배. TV는 NRT에서 봐봐, 이거 압력이 2배, 얘는 그대로 몰수가 4배. 이거 맞춰주려면 얘는 2분의 1배. 이죠? 몰수가 왜 돼요?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온도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273 켈빈 좋았어. 기억. 나에서 기체의 양은 1몰이다. 니은 다에서 기체의 온도는 0 켈빈이다. 맞죠? 고정장치를 풀면 부피는 다에서가 가에서의 4배가 된다. 고정장치를 풀면 1기압으로 맞춰진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1기압에서 다에서가 가에서의 몇 배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라니? 몇 배가 될까? 그럼 압력 바뀌는 것만 보면 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압력이 바뀌면 야, 이상한데? 그냥 몰수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가에서는 그대로일 거야. 왜냐하면 지금도 1기압이니까 그냥 부피를 유지해요. 다에서는요, 지금 현재가 2기압이거든? 그럼 이게 1기압이 되면 부피가 몇 배가 되겠어? 2V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4배가 아니라 2배. 7번도 7번 화학에 대한 열정 대단하구만. 7번 시험에 이런 수준이 나오는데? 이거는 엄청 쉬운 건데요. 열심히. 어려운 거 다 뺐는데요. 요즘에 내신에 맞춰서 한 건데요. 계산이라고 1도 없는데요. 계산 맛 좀 볼래? 7번 그림은 서로 다른 온도 T1, T2에서 분자 운동 속력에 따른 분자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야, 그러면 이게 분자 운동 속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력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운동 에너지예요. 2분의 1 mv 제곱 요거야 요거. 근데 저 M에 들어가는 게 분자량 쓰면 돼요? 아니면 전체적인 질량 쓰면 돼요? 이거요? 분자 하나하나다. 평균 분자량을 써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이 가운데죠? 평균이 이 가운데, 평균이 이 가운데, 평균이 이 가운데예요. 나중에 진짜 재밌는 게 전공이 해서. 자, 여기 그러면 평균 분자 운동 속력 평균이 요 순서가 되는 거야. 뭐가 있냐? 평균이 약간 이쪽이야. 재밌지? 왜? 아니, 헛소리였어. 자, 부피가 요 순서대로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T1이랑 T1이 같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 두 개는 운동 에너지가 이거 두 개는 같아요. 왜? 온도가 같으니까. 그렇다면 분자량은 A보다 B가 작아야지. 2분의 1 mv제곱이니까요. 맞아요? 2분의 1 mv제곱에서 나온 값이 같아야 되는데 속도가 더 크니까 질량은 반대로 A가 더 커야 돼.
인정이 됐죠? 이번에는요, 여기를 보면 분자 운동 속력은 얘가 더 초록색이 더 큰데 B 같은 분자야. 그럼 분자량은 같겠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얘가 더 높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T1, T2, T2가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T1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처음과 끝이 아예 말이 안 맞는 거죠. 분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맞아요.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계산 문제를 안 낸다고 하고 그나마 조금은 내야 되는 게 요 그 다음 쪽에 있는 부분압력 법칙 이걸라. 그래서 요 9번 풀어보세요. 9번 아직 안 풀어봤을 것 같아요. 이거 고? 잘 안 돼요? 돼요? 세키쿤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11번. 아, 여기 다 해보는 거였어? 몇 번? 네, 몇 번 해볼까요? 다 안 돼요? 다 집어쳐? 자, 여기에 아주 작은 팁은 뭐냐면 PV는 NRT10을 쓰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문자가 5개나 있잖아. 그 문자를 최소한으로 써야 돼. 문자를 자꾸 줄여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꼭지로 분리된 용기 실린더 얘랑 넓고 나와 같이 되었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는데 막 꼭지를 열고
그럼 고정장치 풀고 하면 막 압력이 막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은 우리가 잘 생각해 줘야 돼. 부피도 그렇고. 몰수는 헬륨이랑 네온이 다 다르겠죠? 근데 R은 숫자야. 그럼 갖다 버려요. 숫자는 버려도 돼. 그 다음에 온도가 안 바뀌죠? 그럼 결국 이것도 상수예요. 꺼져.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되는 거예요. 맞죠? PV는 N이니까 얘 헬륨은 몇 몰? 2몰. 네온은 몇 몰? 3X몰. 이 되는 거임. 그랬는데 얘네들을 열었어. 열었다는 건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 부피가 2.5리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1기압 곱하니까 전체 몰수가 2.5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 대박. 야, 그러면 얘랑 얘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 더하기 3x가 2.5 3x가 0.5 2분의 1이죠? x는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 기체의 양은 헬륨이 네온의 4배이다. 얘가 그러면 6분의 1 대입하면 0.5잖아. 4배다? 맞죠? 티귿 나에서 헬륨의 부분 압력은 0.6기압이다. 자, 그럼 나에서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헬륨 거 계산해볼까? 헬륨의 압력, 그 다음에 부피 2.5죠. 그 다음에 헬륨의 몰수 2죠. 그래서 P는 5분의 4, 0.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계산. 그 뒤에는 쭉쭉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분자 간 상호작용, 이걸 좀 봐야겠네.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고 돼 있어요. 분자 간 인력, 빠밤. 자, 분자 간 인력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분자 간 인력이 뭐 있는지 보기 전에 분자 간 힘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측정 방법.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이 큰지 작은지 측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끓는 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힘을 직접 우리가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끓는 점으로 비교해요. 분자 간 힘은 끓는 점이에요. 분자 간 힘은 3개 있습니다. 쌍극자 쌍극자 힘, 쌍극자 쌍극자 힘. 얘는 극성 분자. 요건 극성이 클수록. 극성을 저희가 어떻게 아는데요? 아, 극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원자 분자면 가능해. HF랑 HCl 누가 더 극성이 큽니까? 두 개 비교하면 HF가 커. 왜? 전기음성도 차가 크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되게 복잡한 분자들이 나올 때는요, 극성이라고 숫자를 그냥 대놓고 줘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 알았죠? 극성이 클수록 쌍쌍힘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다. 다음 분산력. 분산력은 뭐예요? 분산력은 모든 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모든 분자입니다. 얘가 극성 분자든 무극성 분자든 뭐 다 상관없이 모든 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이 분산력은 뭐가 클수록? 그치,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분산력이 커지려면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야 돼요. 편극 현상이 뭔데? 그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왜? 그냥 갑자기 그러고 싶어. 그럴 때 있잖아. 전자가 한쪽으로 쏠려. 갑자기 우연히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걸 우리 순간 쌍극자라고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쏠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들도 뭐야 저기 뭐야 뭐 있어? 이러면서 유도가 되는 거죠. 유도 쌍극자.
분도 상급자. 그래서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편극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전자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야 되니까 전자가 많아야 되거든. 그걸 우리 분자량으로 표현하죠. 분자량이 클수록 또는 같은 분자량이어도 표면적이 넓을수록 자, 표면적이 넓다는 건 뭘 의미하죠? 길어야 돼요. 자, 같은 분자량에서 표면적 넓은 건 뭐냐면 자, C5H10 이걸로 하자. 펜테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탄소가 일자로 이렇게 나열된 경우가 있고요. 지네처럼. 다음에 요렇게 Y자로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0.H12네요. 그 다음에 얘가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축구공처럼. 이 중에서 표면적이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큰 거예요. 요게 노멀 펜테인, 얘가 이상해, 아이소, 얘가 네오 라고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물어보지는 않고 아마 이름을 줄 거예요. 이 세 개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건 누구니? 이요! 왜? 표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수소결합은 아주 특이한 구조가 나와야 돼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맞아야 된다고? 뽕을 직접 맞아야 돼요. 맞죠? 뽕을 간접적으로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뽕을 맞은 수소가 있어야 돼요. 직접 연결돼 있으면 하면서 정신이 나가죠? 뽕을 맞으니까 정신이 나간 틈을 타서 옆에 뽕이 슬쩍 오는 거지. 근데 정신이 나갔으니까 네, 이거 좋아요 이러면서 여기 생기는 게 수소결합. 자, 수소결합은 특징이 얘가 분자-간 인력이에요. 분자-간. 그렇죠. 요거는 분자 내 인력인 공유결합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보다는 당연히 약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분자간 힘은 사실은 다 이렇게 되게 약한 힘들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수소결합은 좀 세. 뽕을 직접 맞았으니까 얼마나 세겠어. 그러니까 얘는 결합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결합은 아닌데 결합이라고 해줄게. 고장 초등학교 짱이야? 사실 짱은 아닌데? 야, 너도 그럼 우리 안산 지역에 껴줄게. 이런 느낌. 짱의 칭호를 내려주는 거지. 하지만 짱은 아니야. 이런 느낌. 결합의 칭호를 내려주지만 결합은 아니야. 그래서 요거 비교하시면 됩니다. G 충전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이걸 풀어올 건데 어디까지 풀어오냐? 우리 좀 많이 나가야 돼요. 일단 이걸 다 풀어와 볼까요? 할 수 있을까? 내용 복습을 안 해도 할 수 있을까? 농도 같은 거? 모르겠는 건 과감하게 별표 때리고 그냥 아는 것만 쓱쓱쓱 풀어오세요. 어차피 할수 있는 거야. 들어가는 거 그냥 F4 시험 보면 안 들어가면 버리고 그 다음에 모르겠는 거 쓱쓱쓱 넘기고 그 다음에 별표 빡빡빡 쳐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2단원 처음부터 끝까지 버리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다음 주에 그럼 학습지를 가지고 네. 근데 다음 주에 그럼 2단원 방송동들을 따로 모여서 3단원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여기 저번 주에 알았어요. 왜 그랬어요? 아우 저번 주인데 이거 알아요.
이거였어? 어. Good morning, everyone. 선생님 민철이 끊었어요? 민철이 잘랐어요.
쌤이 잘랐어요? 아니 괜찮이 안 해도 돼요. 아 진짜요? 아 그게 제주하려고. 저 이제 수능 수학을 공부하려고요. 잠시만요. 저 적어놓은 거 볼게요. 아 우리 그거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거 나눠줘야 되는구나. 왜? 국어는 뭐야? 국어는 엄매의 화전이에요. 전혀 중간에 아니 저 근데 진짜 저 참고로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방식이 틀렸나 봐요. 생일은 뭐야? 그러니까 아니 진짜 저 생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니 이거 진짜 열심히 했어요.